당신은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양파가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양파?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지.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분명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생생한 정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6세 김기호 어르신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직장 은퇴 후에도 틈틈이 걷기 운동을 하셨고 음식도 짜거나 기름지게 드시지 않았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자주 피곤하고 어지러우며 병원에서는 고혈압 초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엔 혈당 수치도 기준을 넘기 시작했죠. 김 어르신은 결국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어지러움과 무기력은 계속됐고 관절통까지 심해져서 밤잠까지 설칠 정도가 됐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해외에 있는 조카가 보내준 메일 하나가 김 어르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양파의 숨겨진 기능에 대한 해외 연구였죠. 이전까지 양파를 그냥 요리용 채소로만 생각했던 김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방법을 천천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파를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손질하고 언제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이 단순한 사실이 김 어르신의 건강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두 달째부터는 혈당 수치도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현저히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예전처럼 밝게 웃는 김 어르신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주치의도 이 변화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을까요? 왜 병원에서는 양파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단지 양파는 좋다는 말만 남긴 채 우리는 매일 양파를 섭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효능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 대부분은 양파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매일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양파의 진짜 모습, 건강을 되찾기 위한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식탁이 약상자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늘 병원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식단 조절 잘 하시고 약 잘 챙겨 드세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이 회복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특히 양파처럼 흔하고 싸고 마트만 가면 살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해 병원은 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2세 윤미자 여사는 20년 넘게 당뇨를 앓아오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늘 불안정했고 병원 갈 때마다 약만 늘어났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 건강 다큐에서 양파의 효능에 대해 본 이후 자신이 평소 양파를 너무 쉽게 생각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 여사는 이후로 양파를 약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양파를 자른 뒤 바로 요리하지 않고 10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두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파를 자르면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공기와 만나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 알리신이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양파를 자르자마자 프라이팬에 올리거나 국에 넣어 끓여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 알리신은 형성될 시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윤 여사가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자
혈당이 90대 중반으로 내려가고 오랜만에 병원에서 약의 용량을 줄이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치의도 놀라며 윤 여사에게 뭘 바꾸셨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윤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양파를 그냥 먹지 않고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의사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의 혈액 검사 수치와 실제 몸 상태는 그 대답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건 단순한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의료 현장은 치료 중심입니다. 예방이나 자연 회복력에 대한 정보는 진료 시간 안에 다루기엔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파는 돈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 청구도 안 되고 제약회사의 수익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양파처럼 흔하고 값싼 재료가 만성질환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면 누군가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양파 추출물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정보는 아직 한국의 병원 대기실에선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은 바쁜 진료 속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안내하는 거고 그건 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몸은 내가 챙긴다는 자세로 식탁 위의 재료를 다시 보는 일입니다. 양파는 그저 반찬 재료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양파를 자르고 10분만 기다리는 것. 그 사이에 식사 준비를 하셔도 되고 차 한 잔 드셔도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혈관을 회복시키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버려왔던 양파 껍질의 진짜 정체, 그리고 양파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식재료들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양파, 진짜 약이 되게 하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파를 손질할 때 껍질을 벗겨 바로 버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행동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바로 그 껍질이 몸속 염증과 독소를 없애주는 가장 강력한 약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케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넓히고 염증을 줄이며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케르세틴은 혈관 안쪽 벽의 탄력을 되찾게 하고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경기도 화성에 사는 68세 이명순 여사는 오래전부터 무릎 통증과 불면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도 써봤고 침도 맞아봤지만 뚜렷한 차도는 없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교육에서 양파 껍질을 말려 차처럼 마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어렵지 않으니 한번 실천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후 끓는 물에 넣어 약불로 오래 우려내어 마셨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씩 꾸준히 마시기를 3주. 놀랍게도 밤에 깊게 잠들기 시작했고 무릎의 붓기와 통증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딸이 말하길 예전에는 잘 때 자주 뒤척이던 어머니가 요즘은 조용히 편하게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 외에도 유기 황화물, 안토시아닌,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각각 신경세포 보호, 노화 억제,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껍질 색이 진한 보라빛 양파일수록 항산화 작용이 더 강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파 껍질은 단지 껍데기가 아니라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천연 방패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껍질을 그냥 삶기 전에 꼭 무농약 양파인지 확인하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농약이 잔류된 껍질을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껍질을 너무 진하게 달여 마시기보다는 연한 색이 날 정도로 우려낸 뒤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잘 보관된 껍질은 햇빛이 드는 곳에서 며칠간 말려 두었다가 티백처럼 소분해 놓으면
매일 간편하게 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핵심 효능을 대부분 속살에만 있다고 생각해왔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버려왔던 껍질에 얼마나 중요한 성분이 숨어 있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식탁에서 양파를 손질할 때 그 껍질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쓰레기통이 아닌 찻잔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양파는 한두 가지 방식으로만 섭취할 식재료가 아닙니다. 시간, 조리 방법, 섭취 대상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파의 효능을 배가시키는 식품궁합과 조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파를 활용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음식이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말,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효능을 지녔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양파의 효능을 배가시켜주는 식품조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80세 정원길 어르신은 오랜 기간 협심증과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가슴이 답답하고 약간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정 어르신은 식단에 큰 변화를 줘보기로 마음먹고 양파를 들기름에 볶아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몇 달 만에 병원 검사에서 혈류 개선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의사도 약의 용량을 줄이자는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성분이 양파 속 케르세틴과 결합하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더욱 강해집니다. 특히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조합은 양파와 육류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 물질이 걱정되시죠? 양파에는 이 물질을 중화시키는 유기유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양파를 구워 먹는 것은 단순한 입맛 조합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외의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적포도주 레드와인입니다. 적당량의 레드와인은 심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포함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양파의 케르세틴과 만나면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됩니다. 프랑스의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한 마을에선 매일 저녁 식사 때 양파 수프와 소량의 레드와인을 함께 먹는 식문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생활의 지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꿀과 양파입니다. 한때 이 조합이 기침에 좋다는 민간요법으로 떠돌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양파의 황화물 성분과 꿀의 특정 효소가 결합할 경우 황반 변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시력 저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오히려 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양파와 튀김 음식입니다.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밀가루 옷까지 입히면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파링, 겉으로는 바삭하고 맛있지만 몸속에서는 독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셋째, 양파즙을 과다하게 먹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즙은 원재료 대비 활성 성분이 수배 이상 농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이나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5세 윤정수 어르신은 좋다는 말만 듣고 양파즙을 매일 2컵씩 마셨다가 심한 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양파즙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며 약 대신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했습니다. 양파는 몸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양도 중요하고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신다면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서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 조합이 바로 보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양파는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에서부터 진짜 효능이 시작됩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어떻게 조리해서 언제 먹느냐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시간과 온도, 순서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볶거나 끓이던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양파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제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69세 이명자 여사는 고혈압과 수면장애로 수년간 고생해오다 어느 날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에서 들은 조리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들기름에 중약불로 천천히 볶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볶기 전에 반드시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두어 알리신 성분이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하루 한 접시씩 꾸준히 섭취한 지 2달, 이 여사의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밤잠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에는 명확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양파 속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지용성, 즉 기름에 조리될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센 불에 빠르게 볶아버리면 이 성분은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죠. 중약불로 천천히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는 과정, 바로 이것이 케르세틴을 체내에서 약처럼 흡수시키는 핵심입니다. 또한 양파 속 유황화 합물들은 느린 열 처리를 통해 더 안정된 상태로 변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맛이 좋아지기 위한 조리법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기 쉽게 바꿔주는 흡수력의 조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파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은 양파 섭취 시간에 따른 호르몬 변화와 혈당, 혈압 수치의 차이를 시니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저녁 9시 이후에 양파를 먹었을 때 체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혈압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수면을 준비하는 시기에 양파의 자극 성분이 오히려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파는 되도록 아침 식사 때 또는 점심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혈관 확장 효과가 낮 동안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점심쯤 먹으면 식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밤늦게 양파를 생으로 먹거나 양파즙을 복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충남 부여에 사는 74세 김정순 여사는 수면 문제로 고생하다가 건강 상담을 받던 중 밤마다 생양파를 반 개씩 먹어온 습관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섭취 시간대를 오전으로 바꿨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수면 보조제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음식이니까 언제 먹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음식만큼이나 타이밍에 민감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수면, 소화, 호르몬 리듬이 젊은 시절보다 불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음식 섭취의 시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양파는 정직한 식품입니다. 신중하게 다루면 약이 되고 무심하게 다루면 그저 평범한 채소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 있는 양파 하나를 손에 들고 이제는 어떻게 썰고 어떻게 볶고 언제 먹을지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몸의 안쪽에서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식도 사람처럼 궁합이 있습니다. 어떤 식품은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작용을 도와주고 어떤 조합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죠. 양파는 다양한 식재료와 잘 어울리는 식품이지만 그 중에서도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조합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조합을 잘 활용하면 매일 먹는 식사가 자연스러운 건강 관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궁합은 바로 양파와 들기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78세 박기현 어르신은 수년간 협심증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 왔지만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찰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강좌에서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조리해 먹으면 혈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직접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10분간 공기 중에 두고 들기름 한 스푼과 함께 중불에 천천히 볶아 매일 반찬처럼 드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안정되었고 협심증 증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까운 언덕도 이제는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조합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파 속 케르세틴이 더해지면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며 항염 작용이 배가 됩니다. 특히 들기름은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센 불이 아닌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는 조리법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궁합은 양파와 고기입니다. 고기, 특히 붉은 육류는 단백질 공급에 좋지만 굽는 과정에서 발암 위험이 있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양파의 유황 화합물은 이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81세 김명순 여사는 삼겹살을 드실 때 반드시 양파를 곁들여 드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기를 부담 없이 먹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김 여사는 양파와 함께 고기를 먹은 이후에는 속이 편하고 식후 피로감이 줄었다는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 조합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양파 속 알리신과 고기 속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양파와 레드와인입니다. 물론 술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량의 건전한 레드와인은 노화 방지와 심혈관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의 고령자들은 양파 수프와 레드와인을 식사에 자주 곁들입니다. 이 지역에 100세 이상 노인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식습관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레드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케르세틴과 함께 작용할 때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 유지, 동맥경화 예방, 뇌세포 보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주의할 점은 단 하나, 술은 어디까지나 소량, 식사와 함께 천천히 즐기는 방식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약처럼 마시는 것이지 즐기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양보다 방식입니다. 매일 먹는 재료를 조금 더 지혜롭게 조합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속 변화는 시작됩니다. 양파를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파 들기름, 양파 육류, 양파 레드와인, 이 세 가지 조합은 분명히 혈관을 지키고 염증을 낮추고 피로를 풀어주는 식단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양파는 그냥 반찬 재료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음식입니다. 오늘 식탁에 양파가 있다면 그 옆에 무엇을 둘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조합이 바로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건강을 위해 양파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관법을 잘못해서 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는 겉으로 보기에 단단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속은 수분이 많고 당분이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한번 잘라놓은 양파, 아무렇지 않게 랩으로 감싸 냉장고에 보관하는 습관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73세 손영희 여사는 건강을 생각해 매일 저녁 양파 반 개를 샐러드로 드셨습니다. 절반은 다음날 쓰기 위해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뒀죠. 그렇게 몇 달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는데 어느 날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자른 양파에서 증식된 세균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한 번 자른 양파는 48시간 이내에 드시고 그 이상 보관하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양파는 한 번 자르면 공기와 수분, 온도의 영향을 급격히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하죠. 특히 여름철 실온이나 냉장고 내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선 리스테리아균, 황색 포도상 구균, 살모넬라균 같은 유해 세균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면역 기능과 위장 방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지나가는 증상도 고령층에겐 큰 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미생물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자른 양파를 밀폐 용기 없이 그냥 냉장고에 보관했을 경우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세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양파는 가능하면 통째로 사용하고 자른 즉시 조리하세요. 부득이하게 남은 경우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1, 2일 이내에만 사용합니다. 생양파를 샐러드로 섭취했다면 다음 날 남은 부분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껍질이 있는 상태의 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합니다. 냉장고보다 실온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0세 이창근 어르신은 한 번 자른 양파를 사흘째 반찬에 써오던 중 식중독 증상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아예 자른 양파는 한 번에 다 사용하고 남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파를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껍질이 벗겨진 채 냉장 보관한 양파는 다른 식재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양파는 강한 휘발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냉장고 안에 우유, 과일, 반찬 등의 냄새와 화학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 되려면 보관이라는 작은 습관 하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양파를 고를 때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껍질이 잘 마른 것, 냄새가 이상하거나 껍질이 축축한 것은 피할 것,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말고 1, 2주 내에 다 쓸 수 있는 양만 구입할 것. 작은 실천이지만 이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중독, 위염,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 속에서 차곡차곡 지켜지는 것입니다. 양파 하나를 다루는 자세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양파, 이제는 손질하고 먹고 보관하는 방식까지 조금 더 따뜻하게 신중하게 챙겨보세요. 몸은 그런 노력을 기억하고 반드시 반응합니다. 양파의 효능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복잡한 요리법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죠.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레시피는 딱히 재료를 사러 나가지 않아도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전 건강식입니다. 첫 번째, 양파와 들기름을 활용한 한입 볶음입니다. 아침에 혈관 청소하는 느낌으로 드실 수 있어요. 재료는 양파 반개, 들기름 1큰술, 그리고 약간의 소금이 전부입니다. 양파를 채 썰어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고 팬에 들기름을 두른 뒤 중약불에서 5분간 볶아주세요. 양파가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볶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소금 한 꼬집 넣어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아침 공복에 이 반찬 하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 관리 중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파와 사과를 이용한 샐러드입니다. 점심에 피로를 풀어주기 좋은 메뉴죠. 재료는 양파 4분의 1개, 사과 반개, 올리브오일 1작은술, 레몬즙 약간입니다. 먼저 양파는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매운맛을 줄이고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사과는 얇게 슬라이스하고 양파와 사과를 섞은 뒤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가볍게 묻혀줍니다. 양파의 항산화 작용과 사과의 식이섬유가 만나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오후에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만약 생양파가 너무 자극적이라면 찬물에 담그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양파 껍질차를 추천합니다. 재료는 양파 껍질 2~3장과 물 500ml면 충분합니다. 잘 말린 양파 껍질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후 물과 함께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인 후에는 체에 걸러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부종 완화와 혈압 조절, 림프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단, 껍질에는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니 무농약 양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껍질이 너무 두껍거나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식탁에 양파가 올라가 있나요? 양파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정성 들여 다루는 습관이 몸을 바꾸고 생각을 달라지게 하며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들은 건강을 위한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 한 끼의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양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 입에서 듣는 날이 곧 오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주방, 같은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저는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